예, 10회 3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한판 승부는 유튜브로도 보시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판 승부 검색하시고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저희가 생방송 시작할 때 저 이렇게 시작해요 하고 또 오늘 주제 썸네일까지 친절하게 붙여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더 역동적으로 알차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씨가 이런 말씀 주셨어요. 열띤 토론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한국 시리즈보다 재밌다 말씀하셨는데 예. 하루에 마감할 때 좀 안식 같은 방송이 돼야 되는데 땀이 나는군요. 아니, 한국 시리즈보다 재밌으면 안 돼요. 정치가. 한국 시리즈가 재밌어야지. 그렇죠? 왜 스포츠에서 느낄 쾌감을 정치에서 느낍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는 이거보다 더 진중해야 돼요. 두 분에 대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토론이 너무 알차고 재밌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 자, 두 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자, 진 작가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자, 1019님이 질문 주셨는데 작가님,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일정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공방을 벌이셨던데 예전에 한판 승부 초창기에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정이 있으면 민주당에 애정이 있지 국민의힘에 애정이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더 애정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 아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군요.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할 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콘텐츠를 막 제공해서 이걸 막 손가락 혁명군 이걸 통해 가지고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믿잖아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해줬으면 제가 물론 성격이 좀 까칠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판을 하면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국힘 같은 경우 제가 가가지고 심한 말도 했죠. 당신들 뇌가 없다. 그래도 최소한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끔은 또 비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제 애정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캠프의 그 홍보 라인 있죠. 그 원칙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언을 하면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여 진중권 넌 뭐 직장 생활 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직장 다니다 당신 때문에 그만뒀잖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 걸고 나오니까 저는 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자꾸 되찾기 위해서는 좀 더 겸허해져야 되고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당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손가락 혁명군은 지난 대선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기 지지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해서 없애버렸고요. 그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직장 문제로 민주당 쪽에서 반론을 제기한 건 작가님께서 먼저 보통 직장인 같으면 하루 쉬고 아내 아픈데 병간호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시비를 거셨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루 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도식화해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관계 문제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론을 왜 제기하냔 말이죠. 자기가 아파도 직장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좀 했을 때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휴일 끼고 독일에 12시간씩 갔다 오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이랬단 말이죠. 심장수술 하는데도. 근데 얼굴 두 번을 꼬매는 거 가지고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그거 자체를 갖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홍보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를 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런 식으로 반응이 와요. 홍보 기회로 사용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때려서 얼굴을 주저앉혔네, 뭐 찢었네,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 하루 못 나오니까 얼굴을 여사 쪽에서 얼굴을 핥혀갖고 이재명도 못 나오는 거나 이런 온갖 마타도어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산책하다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다시 또 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 그 다음엔 뭐냐면은 그냥 일정을 소화하면서 좀 피곤하게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왜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어제 좀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바람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갑자기 저는 뭡니까 오늘 공식 일정 쉬겠습니다라고 한다는 얘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김 소장님. 글쎄요, 그
부인이 토사광란을 하다가 쓰러져 갖고 눈이 찢어졌는데 하루를 쉬면서 아침에 어쨌거나 공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왜 쉬는지를 설명한 것을 가지고 홍보 기회를 삼았다고 하시니 본인 지금 작가님이 너무 그러니까 좀 거기다가 곡해를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밖에 안 거기다가 받아들여지네요. 예를 들어 너무 가지고 나는 길어져서요. 후보이기 네. 전에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뭐 남편입니다. 이런 식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었던 평소의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효과를 낸다는 지난번에도 거죠.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미지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사람들이 때렸다고 말하면 네가 그렇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건 정말 너무 폭력적인 발언이라서 제가 지적한 게 바로 반박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민주당의 애정을 잃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직관 패널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자, 다음 질문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소장님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할 유일한 방법 정권 교체가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는 질문. 정권 교체도 민주주의로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검찰 쿠데타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제도지만 민주주의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니까 표를 많이 받는 쪽이 이기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페이퍼스톤 투표로 민주주의를 누리시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하신 말도 제가 팩트체크 하나 더 해야 돼서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산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 얘기를 안 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를 욕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라 그랬는지 그대로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같은 조건이면 서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려면 부산의 매력을 키워야죠. 부산은 문화가 또 관광 자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발전 가능성도 높고 과거엔 부산의 고객길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매력이 됐습니다. 그런 점을 잘 키워서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생활환경,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라고 정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 뒷보도는 노컷뉴스가 아니면 안 해주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